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오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 두 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LMS에 과제 업로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주 이력서 그리고 자소서 글쓰기 구조 잡는 법에 이어서 정말로 각 항목별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 동기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그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도 실제 워크시트에 그 여러분만의 내용을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크게 두 시간으로 나눌 건데요. 파트 1, 파트 2로 나눌 건데, 파트 1에서는 자기소개서의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왜 작성하는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간호학과 여러분들이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파트 1에서 정말 자기소개서 항목의 취지별로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 동기 이런 취지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파트 2 시간에는 우리가 1회차와 2회차에 걸쳐서 사실은 뭐 이제 직무 역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직무 역량 기반으로 자소서 작성하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하실 준비 되셨죠? 이제 뭐 저랑도 익숙하게 만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피드도 좀 내고 조금 더 깊은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무엇 때문에 작성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는 나를 설명하는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가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50%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갖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간호사로 지원할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간호업을 하실 건데, 그것이 약간씩 정말 직무나 직업은 다르더라도 간호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간호 분야 관련된 나의 경험 그리고 경력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 분야에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소개해서 정말로 그 기관이나 병원이 여러분을 채용하도록 설득해내는 자료예요. 제가 정말 이런 분야에 이런 강점과 이런 경험이 있으니 저를 한번 꼭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원페이지 레포트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근거와 함께 작성해서 병원을 또는 기관을 설득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설명문입니까? 설득문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100% 설득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본인이 학창시절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어떤 활동과 내용으로 채우고 지내왔는지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설명문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득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원하는 간호 분야에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이 분야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 그 회사와 연결점을 찾을 때 설득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설명문으로 쓰셔야 됩니까? 설득문으로 쓰셔야 됩니까? 맞습니다. 설득문에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설득문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방식을 두 가지의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자소서의 그 취지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1회차 때 취업 전략 시간에 저랑 같이 했던 여러분의 직무와 관련된 역량 키워드를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자소서의 항목별 취지에 맞게 작성하는 법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셔야 돼요. 펜과 종이 정도는 앞에 두시고요. 필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LMS에 업로드할 각 자소서의 항목이고요. 이 항목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과정 같은 경우 질문의 의도, 왜 이것을 묻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질문의 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나 인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됐는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요, 자신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자신만의 가치나 기준,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지원자가 현재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도가 있으니 작성 방법은 어떻게 쓰시면 좋겠습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설명하고 왜 그런 가치와 기준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성장 과정 안에서 갖게 됐던 그런 것들을 갖게 만들었던 경험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는 변화를 갖게 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점을 어떤 식으로 회사 생활이나 직무에 연결해 보실 것인지도 한번 마지막에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께서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더른을 공경하는 법, 예의 바르게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를 표하며 지내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대인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경험을 썼습니다. 자, 이 경험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이 예의 바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본인의 가치와 기준을 썼는데 그것을 어린 시절 할머니의 경험과 연결시킨 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런 것들이 영향 미친 인물과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밑에 단을 보시면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사실은 할머니한테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인정받게 해줬고, 그래서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다는 보답으로 했다. 그러니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 회사 생활에서도 선배님들께 깍듯이 예의 바른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예의 바름이라는 것들을 회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작성해 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에 질문의 의도를 한번 따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성격의 장점 같은 경우 질문 의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의 장점이 뭔지, 이 강점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강점을 발휘해서 성공을 해본 경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강점이 책임감이라면 이런 책임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또는 이런 책임감으로 내가 뭔가를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쓰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강점이 회사 생활에 어떤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써보는 것으로 연결해 보면 될 겁니다. 자, 단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것과 조금 달라요. 제가 여러분의 성격의 단점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장점인 듯 단점 같은, 장점 같은 뭐 이런 거 쓰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솔직하게 자신의 단점을 말할 수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내 단점이 뭔지, 왜 이것을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쓰셔야 됩니다. 다만 내가 뭔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 이유,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현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장점이 책임감도 있고요. 배려심도 있고요. 소통 능력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장점은 한 가지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점을 형성하게 된 계기와 장점을 발휘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경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쓰셔야 되죠. 장점 한 가지, 그 장점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 한 가지, 이렇게만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장점이 회사 생활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쓰시면 매우 좋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이 뭔지를 일단 쓰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민이 많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점인 듯 단점인데 단점인데 또 장점이 되는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단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저는 좀 소극적입니다. 저는 좀 내성적입니다. 저는 좀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요런 식의 명확한 단점을 써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단, 아시죠? 치명적 단점. 저는 약속 시간에 매번 늦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데드라인을 지켜서 뭔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빼놓고는 명확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어떻게 노력하는지 연결해 보는 거죠. 성격의 장점,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력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맨 위에 내 장점이 뭐라는 걸 써주시고요. 병원에서 8주간 현장 실습 때 환자를 보호하며 있었던 경험입니다. 저희 병동에 계시던 환자 한 분께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분위기를 파악해서 통증이 더 심하시진 않았는지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히 환자의 표정과 행동을 살피며 이런 관찰력을 키울 수 있었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장점은 고객과 문진 상담, 결과 상담을 할 때 제가 해야 할 안내사항을 안 놓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짜로 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신없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강점을, 이 관찰력이라는 강점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단점의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반면 그래서 장점을 쓴 다음에 단점으로 넘어갈 때 제가 처음 단어로 뭘 썼죠? 반면 일 욕심이 많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학교 동아리, 외부 대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여러 중책을 맡아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은 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몸에 무리가 발생하고 제대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반드시 필요한 모임이 아니라면 참여 여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제가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제 현재 상황을 먼저 살핀 후에 의사결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쓰는 거죠. 자, 단점이 뭔데 이런 단점을 내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성격의 단점과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쓰세요? 제 단점은 이겁니다. 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당신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단점을 왜 그렇게 고치려고 하죠? 고치고 싶은 계기가 있으니까 이게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창시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을 통해서 기업이 궁금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나 활동이나 기술을 익혔는지를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예의 바름, 책임감, 성실함 이런 키워드를 쓰셔도 좋지만 그런 거 내용을 쓰셔도 좋지만 학창 시절만큼은 내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걸 공부하고 활동하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학창 시절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와 활동과 기술을 익혔다면 그게 어떻게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원자가 스스로 그 직무 적용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향을 보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학창시절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학업이나 경험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활동이나 기술 중에 한두 가지만 선정을 해서 한 가지,
많아야 2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경험, 막 3가지, 4가지를 간략히 여러 가지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1~2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하였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학업 같은 경우 전공 관련된 노력은 어떤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쓰시는 게 되게 좋고요. 경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실습이나 활동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명칭, 자신의 역할, 수행 업무, 배운 점 이런 거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배웠으면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창시절 노력이 입사 후 지원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과 의견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아주 완벽한 학창시절 항목의 작성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학창시절의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원 외과계 병동에서 현장 실습 때 경험입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 2회차 때 글쓰기 방법 할 때 어떤 때 경험입니다. 첫 줄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례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학교 전공 수업에서 간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위와 편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동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 환자 중심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거버닝 나오네요.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같은 수술을 한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원하는 간호가 달라야 되고 2번 질환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환자, 통증 조절을 먼저 조절했으면 원하는 환자,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면서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환자 등 제각각의 간호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런 환자의 교육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맞춤형 간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운 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여러분. 개별화에 대해서 내가 배운 점. 따라서 고객 중심의 개별화된 간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간호 업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의 실습 경험을 갖고 내가 거기서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죠. 아주 잘 작성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실습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정말로 이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 간호 분야에 전공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거였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쓰셔도 굉장히 좋고요. 내가 간호 때 실습을 했는데 뭔가 스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다. 그걸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항목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모두 다 작성을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다 직무나 회사 생활에 연결해서 작성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성장, 성격, 학창시절 그 어떤 항목보다도요, 지원 동기가 사실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질문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생각하고 나의 지원 직무 또는 지원 회사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다른 회사가 아닌 이 병원,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자가 이 직무를 왜 선택하고자 하며 얼마나 이 직무에 대한 관심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입사 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노력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건지 그 방법까지 나와주시면 되게 좋아요.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진짜 입사하면 이렇게 노력할 만한 사람이겠구나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작성 방향을 보면 이 회사에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원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은 회사를 선택한다면 뭔가 그런 어떤 선택의 이유를 쓸 만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왜 본인이 이 분야, 이 간호 분야에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지를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 이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 자신의 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지원 동기 작성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서는 자신이 입사 후 지키고자 하는 약속,
업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 회사 생활에서 신입사원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나누어서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하고 각종 검사에 나서러 불안한 환자와 보호자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환자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려서 충분히 이해되셔서 만족하실 때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특히 다른 봉사자가 설명해 줬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됐어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 제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 이런 내가 뭔가 행복을 느끼고 뿌듯했던 학창시절의 의료봉사 경험을 썼네요. 이런 경험을 통해 건강상담이나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를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이런 센터의 간호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문진표를 작성하거나 상담을 할 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듣는 이런 탁월한 능력으로 간호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한다고 쓰시는 거죠. 특별한 정보가 없어도 내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선택하는 이유를 쓰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검사와 수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효자손처럼 속 시원한 설명을 드리는 간호사가 속 시원한 설명을 드리도록 설명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예, 기억에 남기겠습니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입사 후 포부입니다. 제가 입사 후 포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회사 생활, 업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계획을 쓰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입사 후 저는 다음에 2가지 약속을 실천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쓰시는 거죠. 첫째, 웃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왜 웃는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유를 써주시면 좋아요. 볼까요? 실습을 하면서 웃으며 일하는 간호사가 많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바쁜 업무 속에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 간에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자에게 보호자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루에 10번 거울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연습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둘째, 어울리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료 간호사와 소통하는 것과 함께 어울리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토대장정을 통해 각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면서 각자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강점으로 신규 간호사로서 하루에 30분은 동료 간호사들과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과도 아주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항목의 취지별로 4개 항목 사례와 함께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파트 1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파트 2에서 직무 역량 키워드별로 작성하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